네, 안녕하세요. 청구 박사입니다. 참, 7월 달도 증시가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8월 초처럼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장도 겪어보고 하락장도 겪어보면서 네, 이렇게 시장에 생존해서 매매를 해왔지만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지점만 예를 들어서 6만 포인트라는 이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여기만 지켜주면 좋겠다. 여기만 어 사수하면 큰 반등이 나오겠다 하는 자리는 어김없이 부셔버리는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또 지금 현 상황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괴로운 네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능숙한 트레이더들 그리고 당일 청산이 잘 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시장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고 저 또한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네, 좀 버거운 시장 같아요. 지금 시장이 버거운 시장 같고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매매, 시가 매도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그간 매매를 했다가 매도를 안 수익인 상태에서 매도를 안 했던 종목이 오늘 조금 네, 전반적으로 타격을 저도 좀 본 날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이 하락의 깊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조금 네,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다들 힘내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장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 공포의 중심에 있고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지금의 증시는 현재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 불똥이 한국으로 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후 있습니다. 단일가 매매가 그리고 한일 종료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그리고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대외적으로나 그리고 국내 경기를 보는 시각이나 좋지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코스피는 그나마 이 연기금의 방어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의 기준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붕괴라고 할 수 있죠. 제약바이오 붕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계 쪽의 뚜렷한 매수 주체가 부재합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매수를 한 방식 자체가 신용 미수 스탁론에 의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할 때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락 추세의 종목 가급적 매수 금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물타기는 안 하고 있어요. 물타기는 안 하고 있고 신규로 계속 공략을 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손실률을 줄여나가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의 시장은 조금 네, 버거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익 투자 하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신이 없고 장중에 답답하고 좀 내 힘에 버거운 지금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시황 말씀드리면서 네, 진행하죠. 일단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지속적으로 안 돼요. 오늘 장중에 더 밀어 떨어진 거는 장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중국이 이제 국내 기업을 통해서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샘표가 장중 급등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한일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제재가 되면서 중국과 국내 환율이 올라왔고 중국도 7위안을 돌파를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 환율 전쟁으로 가자 일 수도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려는 의도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중국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또 다른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입장에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안 그래도 외인들이 이런 매도를 하고 자산을 청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속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환율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국회가 정상화가 되고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죠. 뭐 금융 부분 뭐 34조 뭐 어떤 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에 전혀 반응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정말로 화이트리스트 제거가 되고 그게 시행이 되면 국내 증시에 파급되는 그 경제적 파급력이 더 강할 거다라는 우려가 시장을 더 앞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 막판에 들어서 급락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지수가 간단하게 지수를 오늘 보자면 너무나 많이 빠져서 뭐 보기도 쉽지가 않네요. 정확히 오후 1시 반 시점을 넘어서부터 급락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패닉에 가까운 셀링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중 코스닥이 마이너스 7%에서 10%씩 떨어진 거는 이제껏 뭐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장입니다. 일단은 뭐 엄청난 투매가 나왔는데 이게 끝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다, 이게 이제 투매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지난주에도 똑같이 거의 다 라는 부분을 했는데 지금 위치에서 종목을 팔고 움직인다라는 건 쉽지 않죠. 대신 그건 있어요. 섹터.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섹터죠. 오늘 보면은 섹터가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불매운동 소재 관련 주가 됐습니다. 그 외에 종목은 거의 오르지 않았죠. 그 중에 뭐 히토류 정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뭐 제약바이오는 오늘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딱 이 두 섹터만 오늘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는 완전히 초토화가 된 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약간 라이브를 하면서 외국인의 이 선물 대량 매도가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죠. 연기금이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들어오는 부분은 보이는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뭐 진행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허나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또 연속적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코스닥 보면 뭐 차익 비차익을 떠나서 그냥 매도 일변도입니다. 매도 일변도. 프로그램으로는 코스닥에서 지금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으로 680억이 지금 조용히 나왔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뭐 이게 외국인이 됐건 뭐 기관이 됐건 프로그램으로 다 밀었다 라고 하고 그 안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외적인 부분에서 수급은 여전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해요.
방어 주체가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빈약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환율도 지금 많이 불안해요. 환율이. 아,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일단 어제 라이브 방송을 드렸던 거랑 연결을 시켜서 조금 오늘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보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환율이 일단 어제 시간 외, 즉 장외 환율에서 1200원을 돌파하고 오늘 11원이 올랐는데, 일단은 국내 환율이 급등하는 부분은 결국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돈이 채권이든 주식 시장에서든 빠져나간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2017년도 이때 2017년도 뭐 1월달 당시의 환율보다 지금 높아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 바닥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먼저, 첫 번째 환율이 안정이 되고, 두 번째 정확히 이제 어제 언급해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공포 지수. 지금 23부터 25까지를 1차적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23에서, 즉 23 정도를 1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도 몰라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요, 이미 공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미국의 픽스 지수, 픽스 지수를 23 라인이죠. 아마 23에서 24 라인, 그리고 얘가 많이 올라가서, 즉 여기가 갭으로 떨어졌던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미국 증시도요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 지수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얼마나 패닉으로 가고 있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좀 나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을 뭐 어떻게 대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시장인데, 생존을 해야 된다면, 살아야 된다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 지표를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원화가,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로 되기 때문에 크게 막 변동은 없는데,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요. 근데 국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달러고, 그리고 원화로 바뀌어진 금액을 이쪽 국내 거래소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달러가 상승하는 효과와 함께 이 비트코인 금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이나마 코인 관련주도 이번 주는, 즉 내일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수랑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9050 직전 저점을 붕괴했기 때문에 바닥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바닥은 쌍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지켜주면 반등을 말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쌍바닥을 했는데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이 되면 하락 추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입장에서도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놓고 일단은 시장을 내려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입장에서도 월봉상 여기서 꼭 반등이 나와야 될 지점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추세의 하단은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냥 흔히 추세 매매를 봤을 때 이 추세
예, 아주 오래된 거죠. 2005년 고점에서 주가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이 조정대를 돌파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 우리는 이러한 구간들을 변곡의 구간이라고 많이 봅니다. 변곡의 구간이라고 많이 봐요. 그리고 이런 구간이죠. 추세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도 이런 구간에선 걸릴 수 있는 구간들이에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추세냐면 이런 이런 구간에서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추세가 연장이 됐던 겁니다. 연장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만들어졌던 추세대의 미래가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던 거고요. 이때 만들어졌던 즉 하방 추세 때의 미래가 지금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대칭이에요. 추세가 대칭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올라간다면 이러한 구간의 상단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희가 추세를 놓고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간론적인 부분에서 얼마가 걸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재는 이런 하락의 추세 라인에 와여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터져서 여기를 깬다면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 저는 주식을 다 팔겠죠. 다 팔고 정말로 시장을 떠나서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지만은 지금은 이 단순적인 하락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기다리고 반등 이후에 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반등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시장이 반등할 때 한번 언급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상 체결이죠. 지금 오늘도 그게 안 나왔어요. 시장 바닥권 장 초반 예상 체결창 하락 종목수 이게 마이너스 29% 찍힌 게 한 100개 이상 나온 한 100개 혹은 마이너스 29에서 뭐 20%짜리가 한 100개 정도 나오는지 체크하고 시가부터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 위주로 해야 되겠죠. 강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 연속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시가 베팅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줬던 종목이 무엇이었을까? 7월 30일 날 그때는 5G 섹터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죠. 7월 30일 날 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바닥을 쳤을 때 이 다음에 시장에서 반등을 줬던 종목들이에요. 지금 일본 수혜주 외에 종목을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때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해줬던 종목들 즉 강한 종목들에서 이러한 반등을 노려보는 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쉽고요. 아니면 테마주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죠. 그때도 시장 반등 이때 깨지고 강한 반등을 줬던 종목들 뭐 LB세미콘 또 이때도 하락하고 반등 줬던 뭐 네페스 즉 수급이 연속되고 있는 종목에서의 반등을 노려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단기 반등을 할 때라도 어설픈 종목보다는 기존에 강하고 체크하고 반등 시 기존에 강했던 대장급 종목에서 수급이 연속되는 종목을 가지고 시가 베팅이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 20%짜리 20에서
9에서 20%짜리가 수두룩 빽빽하는 시장이어야 되고, 이럴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좀 중요하죠. 장 시작하면 개인 매동이 한 마이너스 한 150억에서 200억 바로 찍힙니다. 항상 거의 비슷해요. 100억에서 200억 정도 바로 찍혀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킹을 하시면서 한번 시장을 내일은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제 짧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네, 관심 종목 보면서 네, 이야기 할게요. 일단 후성. 이거는 시간 외에 전일 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하고, 이제 매도는 10만, 1,500원에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A급 종목에서 한번 올라왔고, 눌림에서 5일이나 10일선 이 부분 깨지 않으면 다시 볼 예정이에요. 다시 보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고, 가지고 있는 걸 소량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이제 조금 물려 있었던 거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 15,500원 라인이겠죠. 15,500원. 네, 이 언저리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이 언저리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일단은 종목이 없는 중인데, 이 음봉을 기준봉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음봉과 이 캔들이 이 종목을 지금 완전히 감싸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 종목의 이제 중심 라인이겠죠. 여기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내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재에 살아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성과 동지는 남북경협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뭐 쌍용 양회 같은 네, 종목이고, 나머지 뭐 널뛰기 하는 뭐 경인 양행이라든지 뭐 램 테크놀로지, 캠티로스는 그 가운데서 가벼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한쪽은 변동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단기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하면 이쪽이 또 단기적으로 또 약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인데 저는 시간 외에서 한 주뿐이 안 사졌다 했죠. 오늘 이 종목이 시장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히어로 종목이고요. 뭐 지금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런 종목은 이제 뭐 당연히 시가 뜨고 하면 매도가 답이겠고요. 매도하는 게 맞고, 일지테크, 일지테크랑 좀 비슷한 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상한가를 주고 이러한 구간에서 뭐 이런 식의 매매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의 매매가 한 두 번 정도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매매를 보는 구간에서는 이런 매매가 또 신성통상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되고요. 그리고 후성, 신성, 경인양까지 보고, 화천기계는 이제 오늘 저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거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21선 살아있는 구간, 이 추세대 구간에서는 오면 네, 다시 공략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종가에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베팅이 아니라 이 다음에 양봉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베팅을 해야 돼요. 이 다음에. 그리고 이제 LB세미콘, 오늘 시장 뭐 대비 강했다라고 하기도 그렇죠. 시장하고 똑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 7%, 얘도 7%, 그리고 네페스가 좀 더 강했네요. 네페스가 좀 더 강하고, 네페스가 수급도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비메모리 쪽
좀 강한 종목이었고 그 안에서 일단 저는 LB세미콘을 좀 공략을 해봤고요. 일단 내일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베팅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따라서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강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한창재지는 지금 이 사단이 났죠.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치적인 색깔은 없는데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반대급부 쪽의 움직임도 있겠죠. 그래서 이 첫 구간 이후에 눌림목 자리 그리고 단지 그거예요. 시장 대비 강했다. 오늘 시장이 7% 하락을 하고 6%인데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에서의 오늘 단기 눌림이라면 얘도 내일 반등 국면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선 알미늄도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은 급부로 보고 있고 이낙연 총리 자체가 이제 뭐 그 정치인 관련주죠. 일본 사태 해결로 이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 가는 뭔가 제스처가 나오고 그러한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점 하나만 놓고 일단 봅니다. 모멘텀이 살아있고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바텍 지금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지금 노바텍, 유니온 마티리얼이 있어요. 네, 노바텍은 오늘 이제 공략을 안 했습니다. 오늘 공략을 안 하고 일단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를 넘고 이 노란 구간에서 버텨준다면 네, 매수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좀 공략을 했던 게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이제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시장 확 빠지기 기다려다가 계속 올라가서 이 구간이죠. 그냥 2,900원에 해서 갑자기 슈팅을 주길래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이것도 기다려서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 추세는 보면은 우상향 뭐 이렇게 보면 약간의 우상향인데 21선이 약간 우하향 조짐은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주는 흐름이 온다면 이렇게 전고점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 히토류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갈 수도 있으니까 변곡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간 외에 조금 밀렸기 때문에 뭐한 11선 정도 눌리면 이제 또 다시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딱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됐네요. 이음봉 다음에 항상 이름봉, 이음봉 다음에 이름봉, 즉 이양봉 이후에 이름봉. 약간 얘도 관리하는 주포가 있는지 뭐 패턴을 그리고 가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핀 쪽 국일제지 XINC 내일 한 번 더 움직임 보일 것으로 일단은 보여져요. 시간에는 못 봤었는데 그래서 이 뭐 각자의 21선 라인에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오늘 모나리자가 시간 외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58억 근데 모나리자는 거래 대금이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일 단기 고점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늘도 나름 상당히 이런 구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 단기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내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매도세가 좀 올려 있는 구간이 좀 있어 가지고요. 대신 이제 이 불매운동 섹터가 일단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K 오늘 크게 상승했다가 좀 눌렸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격도가 커요. 이격도가. 그래서 조금 우려는 되는데 이 약간 밀리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8월 7일 날 개봉이니까 아직 개봉일이 내일 하루의 여유가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까지 해서 오늘은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 시간 외에 어떻게 됐는지 시간 외에 많이 올랐네요. 영상을 만들 때 시간 외에서 살 걸 그랬습니다. 이게 환율적인 부분에 요인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바닥 국면에서 또 움직이니까 또 바닥에서 잡고 올라가는지까지 내일 확인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시장 100%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반등하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상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네,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개인적으로 IMF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IMF가 와 있는 것 같고 금융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만큼 공포가 크게 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비관으로 덮이면 그때가 반등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뉴스에서 강하게 때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